야구는 단순한 기록의 싸움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긴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균열이 경기 전체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그날 파이터즈 라커룸 안에 들이운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오늘은 재욱이가 혼자 포수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전해지는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수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흩어지며 웃음소리 하나 없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포수가 한 명뿐이라는 건 단순히 교체 카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수의 볼 배합을 잡아주고 도루를 저지하며 사인을 교환하고 수비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중심축이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심장이 없는 육체가 살아 움직이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감독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경기가 길어진다면? 주전 포수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체력적 부담은 어떻게 될까? 혹은 무리하게 전술을 수정한다면 선수들의 멘탈은 흔들리지 않을까? 그 어떤 해답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구에서 포수라는 존재는 단순히 수비 포지션 중 하나가 아니라 투수와 내야, 심지어 벤치까지 연결하는 연결고리이자 현장의 지휘자였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하나뿐이라는 건 팀 전체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라커룸 안은 갑작스러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투수들은 특히 예민했습니다. 공 하나가 빠져도 흔들릴 수 있는 게 투수의 마음입니다. 사인이 흔들리면 자신감은 금세 무너지고 그 불안은 수비진 전체로 전염됩니다. 오늘 포수 없어요? 이 짧은 문장은 선수들의 심장에 작은 금을 그었습니다. 그 균열이 언제 거대한 틈으로 번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경험도, 준비도, 장비조차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커룸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농담일까? 진심일까?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웃음을 주려는 제스처가 아니라 팀을 위해서라면 한 발 앞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야구가 단순한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기,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 그것이 경기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코치진은 즉석에서 작은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캐치볼, 송구, 블로킹, 도루, 저지, 시뮬레이션. 라커룸은 공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손에 포수 미트를 끼우고 무섭게 날아드는 공을 정면으로 막아내는 장면은 모두의 숨을 멈게 했습니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도면 쓸 수 있어. 코치의 한마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한 경의였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게임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포츠맨십이자 진정한 팀워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라커룸 안의 긴장을 잠시 풀어냈습니다.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언제나 의외의 순간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포수 한 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근본적인 위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긴 시즌 중 하루 이틀이라면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팀. 동아대, 대한민국 대학 야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7년의 전통과 수십 번의 우승, 그리고 끈질긴 근성까지. 그들은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팀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권위이자 장벽이었습니다. 그 장벽 앞에서 백업 포수가 없다는 건 치명적인 균열일 수 있었습니다. 감독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주전 포수에게 모든 걸 걸 것인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실험을 시도할 것인가? 그 선택은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니라 철학과도 같은 무게를 지닌 결정이었습니다. 야구는 들키는 순간 진다. 감독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한 수는 무엇일까요? 확실한 안정일까요? 아니면 모험적 선택일까요? 선수들 사이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만약 투수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사인을 놓치면 큰일인데 작은 불안이 도미노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명이 보여준 용기는 그 불안을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 속에서 태어난 작은 믿음은 라커룸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진 못했지만 분명한 균열을 메우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경험 없는 도전자를 기용하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릴지라도 안정적인 카드를 고수하시겠습니까?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제3의 해답을 찾으시겠습니까? 백업 포수가 없는 상황, 그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곧 이어질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라커룸 안의 긴장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 위로 또 다른 파문이 덮쳐왔습니다. 그 문이 열리던 순간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김민범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파이터즈의 주전 포수였던 그가 이제는 동아대의 유니폼을 입고 태연하게 걸어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의 공기는 무겁게 요동쳤습니다. 선수들은 숨을 머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였습니다. 김민범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5점은 충분히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 말 한마디가 라커룸의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은 일순간 얼어붙었고 그 다음엔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경기의 흐름을, 선수들의 심리를, 그리고 벤치의 분위기마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그의 시선은 박준영을 향했습니다. 준영이 형, 오늘 쉽지 않을 거예요. 우타자 많은 동아대 타선은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단순한 예측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계산된 도발이었습니다. 박준영의 강속구 스타일이 동아대의 타선과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는 그 약점을 정확히 찔러 말로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팀의 허점을 그대로 상대에게 넘겨주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건 그가 신재영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톤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영이 형 공략법 다 아는데요. 무심한 듯한 여유, 혹은 은근한 비아냥. 신재영은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순간적인 동요가 스쳤습니다. 김민범은 포수였던 사람입니다. 투수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한마디 말이 마운드 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뼈저리게 체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도발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의 멘탈을 겨냥한 정확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라커룸은 묘한 기류로 뒤덮였습니다. 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누군가 속삭였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파이처럼 돌아온 김민범,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팀의 비밀을 흘리고 있는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보다 야구를 이해하는 전략가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모호함이 더 큰 혼란을 낳았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김민범을 향해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라커룸에 있는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독이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우연이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수들은 조용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건 장난이 아니야. 계산된 움직임이야. 그렇게 느끼는 순간 김민범의 존재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전장의 또 다른 변수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감독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를 다시 받아들이며 팀의 전술적 자산으로 활용할까요? 아니면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할까요? 야구는 단순히 신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게임입니다. 시선 하나, 표정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가 상대의 리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김민범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김민범은 과연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날카로운 통찰로 심리를 흔드는 전략가였을까요? 그의 복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경기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경기는 이미 마운드 위가 아닌 선수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민범의 첫 번째 도발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파이터즈 라커룸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선수들은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작은 균열은 분명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김민범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화살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투수들을 겨냥했습니다. 준영이 형,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라커룸 전체에 울려 퍼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조용해진 공간. 선수들의 눈빛이 일제히 박준영에게 쏠렸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농담이 아니라 근거 있는 말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상대팀 동아대는 우타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타선, 그리고 박준영의 직구 위주의 투구 패턴은 그 타선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머릿속으로 계산해본 결과와 맞아떨어지는 말이었기에 그의 도발은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박준영은 곧바로 고개를 젓고 대꾸했습니다.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억지로 담담한 척했지만 동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작은 불안이 눈가에 번지고 그것은 다시 팀 전체에 전염되듯 스며들었습니다. 야구에서 투수의 멘탈은 곧 팀의 멘탈과 직결됩니다. 마운드 위에서 흔들리는 투수는 단순히 공 하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수비진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김민범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신재영을 향했습니다. 재영이 형은 그냥 다 보이죠. 태연하게 던진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신재영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오히려 이런 게 재밌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도전의 불꽃일 수도 있었고 혹은 자극받은 불안의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김민범의 한마디가 두 투수의 마음에 서로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의 본질이었습니다. 야구는 단순히 힘과 기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자와 투수 사이의 불과 0.5초. 그 찰나의 순간에 표정 하나, 시선 하나, 말 한마디가 투구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민범은 포수로서 수없이 많은 투수의 심리를 곁에서 읽어왔습니다. 투수가 언제 흔들리는지, 언제 자신감을 잃는지, 그리고 언제 집중력을 되찾는지를 그는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도발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심리의 칼날이었습니다. 벤치 분위기마저 흔들렸습니다. 코치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애썼지만 선수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감독의 선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에이스인 박준영을 내세운다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민범의 말로 인해 팀 내부에 미묘한 불안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신재영을 기용한다면 의외성은 있지만 그 역시 김민범의 도발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라커룸 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직 경기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심리전은 이미 한참 전에 개시된 것입니다. 선수들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감독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 김민범은 대체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긴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스파이 같은 도발 앞에서 투수들을 믿고 흔들림 없는 선택을 강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대의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 드시겠습니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의 경기는 마운드 위에서 시작되기 전 이미 선수들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파이터즈 라커룸은 이미 한 경기 이상을 치른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수들의 눈빛은 서로를 피해 떠돌았고 결국 모든 시선은 한 곳, 오늘 마운드에 오를 선발 투수가 누구인가에 쏠렸다. 야구에서 선발 투수는 단순히 첫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팀의 방향을 정하는 카드이자 경기 흐름의 키를 쥔 존재였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누구도 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기존 로테이션대로라면 박준영이 등판해야 했다. 강속구와 검증된 실력, 수많은 경기에서 증명한 안정감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동아대는 이미 박준영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김민범의 도발은 라커룸을 뒤흔들며 선수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읽힌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경기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갈지도 몰랐다. 또 다른 선택은 신재영이었다. 특유의 사이드암 궤적, 우타자 상대 강점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였다. 하지만 기복이 심하다는 약점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예측 불가능함은 장점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다. 한쪽은 안정적이지만 노출된 선택, 다른 한쪽은 불안하지만 의외성 있는 선택, 감독의 철학은 이 갈림길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선택지가 남아있었다.
후보 명단에도 거론되지 않았고 심지어 라커룸 안 선수들조차 떠올리지 못한 이름.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상대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카드였다. 만약 그를 기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판을 완전히 흔드는 파격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었다.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은 순간 김성근 감독은 흔히 말하던 한 문장을 떠올리게 했다. 야구는 들키는 순간 진다. 전술이 읽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전술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일까? 아니면 파괴일까? 감독은 고개를 들며 선수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한 시선 속에는 단호함이 숨겨져 있었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치 않았다. 선수들은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의 선택이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니라 철학적 결단이라는 사실을. 라커룸 한쪽에서 이광길 수석 코치가 낮게 속삭였다. 오늘 라인업 진짜 파격입니다. 그 말은 예언처럼 울려 퍼졌고 선수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누구도 답을 예상할 수 없는 정적 속에서 라커룸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심리전의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동아대라는 이름은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다. 전통과 권위, 그리고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된 거대한 벽이었다. 그 벽 앞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 안정, 의외성, 혹은 전혀 다른 반전. 감독의 선택은 동아대라는 이름은 단순한 것이었다. 학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대학 야구의 상징이자 역사를 대표하는 존재였다. 1948년 창단 이후 수많은 우승과 준우승, 그리고 누구도 넘기 힘든 전통을 쌓아온 팀. 지방대학 최초로 야구부를 세우고 77년 동안 이어온 끈질긴 승부근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벽이자 권위였다. 파이터즈 선수들은 동아대와의 경기를 앞두고 단순히 야구를 한다는 기분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이름과 싸우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라커룸 구석에서 이태근 코치가 조용히 말했다. 작전 많이 안 써요. 힘으로 붙는 팀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동아대를 상대하는 데 필요한 본질이 담겨 있었다. 동아대는 정교한 전술보다는 정면 승부를 즐기는 팀이었다. 한 번 붙으면 물러서지 않는 힘과 근성이 상대를 압도했다. 파이터즈는 이미 9연승을 이어오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달랐다. 단순히 10연승을 노리는 경기가 아니라 역사와 권위를 상대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다. 선수들은 각자 마음속에서 싸움을 준비했다. 9연승의 기억은 자신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동아대라는 이름은 그 자신감을 집어삼킬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다. 경기 전 라커룸의 공기는 날카로웠고 작은 숨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다. 동아대의 역사를 떠올리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명선수들을 배출해온 그 전통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권위와 시스템이 합쳐진 구조였다. 파이터즈가 맞서야 하는 것은 단순한 타선이나 투수진이 아니라 야구 그 자체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상징이었다. 그렇기에 오늘의 경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선수들에게는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고 팬들에게는 파이터즈가 진정한 강팀인지 확인할 기회였다. 만약 이 벽을 넘어선다면 파이터즈는 더 이상 신예의 반짝팀이 아니라 진짜 강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반대로 무너진다면 9연승은 단순한 기록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라커룸 안에서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고 오직 눈빛만이 서로의 결의를 확인하고 있었다. 동아대와의 대결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권위와의 싸움이었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오기를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라커룸 안은 숨조차 무겁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선수들은 각자 머릿속으로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고 결국 모든 시선이 감독 김성근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고 잠시의 정적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선발은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눈빛이 서로를 오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드디어 불린 이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수였다. 박준영도 신재영도 아닌 전혀 다른 선택이었다. 라커룸은 얼어붙었고 일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감독의 시선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확신과 경고가 섞인 눈빛으로 모든 것을 대신했다. 예측 가능한 전술은 이미 전술이 아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반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며 판을 흔드는 파격의 한 수였다. 팀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새로운 결의가 태어났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기는 시작되었고 마운드 위에 선 이름 없는 카드가 첫 공을 던졌다. 관중석은 술렁였고 동아대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대, 예상하지 못한 투구 궤적, 그리고 그 의외성이 초반 흐름을 뒤흔들었다. 백업 포수의 부재라는 약점, 김민범의 도발이라는 혼란, 그리고 동아대라는 전통의 벽까지 모든 것이 파이터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오히려 그 압박이 하나로 모여 투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타자를 상대했고 수비진은 작은 실수 하나 없이 몸을 날렸다. 공격에서는 간절함이 담긴 스윙이 이어졌다. 숫자로 기록될 순간들이 쌓여갔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경기력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려는 의지였다. 경기가 끝났을 때 남은 것은 단순한 승패의 결과가 아니었다. 관중석에서 쏟아진 박수와 환호, 선수들의 눈빛과 땀방울, 감독의 단호한 시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름이 선발로 불리던 순간의 충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였다. 누군가는 포수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누군가는 도발을 묵묵히 삼키고 마운드에 올랐으며 누군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팀의 중심을 지켰다. 이 모든 선택과 감정이 모여 오늘의 경기를 완성했다. 야구는 기록의 게임이라 불리지만 결국 그 기록을 만든 것은 사람이다. 백업 포수가 없는 위기 속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선 용기, 스파이처럼 돌아와 흔들던 말 한마디가 만든 긴장, 전통의 벽을 향한 도전, 그리고 예측을 넘어선 한 수가 모여 파이터즈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결과는 숫자로 남을지 몰라도 그날의 감정은 오래도록 기억으로 남았다. 관중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진짜 야구를 본 것이다. 그리고 감독이 던진 마지막 선택은 단순히 전술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을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이제 파이터즈는 더 이상 재미있는 팀이 아니라 진짜 강팀으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상대가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심리전과 선택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관중은 묻게 된다. 당신이라면 어떤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기억하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감독이었다면 어떤 야구를 선택했을까요?